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소비 심리 지표 그리고 AI 고평가 논란에 장중에 하락했고 특히 나스닥이 장중 2%까지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 야당에서 새로운 예산 합의안을 제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셧다운이 해결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이 나왔고 이게 이제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뉴스가 됐습니다.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기술주들에 대해서 여전히 분석가들은 좀 낙관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하락했는데 뭐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어제 우리 증시 움직인 거 감안을 해보면 그나마 좀 선전한 편이라서 주초에 우리 증시는 그냥 뭐 좀 눈치 보면서 출발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나스닥만 빠지고 다우하고 S&P 500은 올랐거든요. 근데 장중에 변화가 되게 컸어요. 특히 이제 막판에 확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셧다운이 종료될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장중에 낙폭을 만회하고 아예 플러스로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도 추가로 또 올라가고 있어서 만약에 마감 시간이 10분 정도 더 길었다면 아마 나스닥도 플러스로 돌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어요. 오늘 대형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들, 그러니까 이 테크하고 커뮤니케이션 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게 이제 장중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다가 뭔가 좀 재료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셧다운이 종료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어떤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 보면 일단 초반에는 지표 때문에 고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고용 지표 별로 안 좋게 나왔잖아요. 또 오늘은 소비자 심리 지표도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안 좋은가 보다 안 좋은데 셧다운은 길어지고 있고 연준에서는 금리 안 내릴 것 같은 메시지를 자꾸 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여기에 이제 빅테크 주들에 대한 어떤 악재성 보도,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뭐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이 계속 어려울 것 같다, 심지어는 뭐 저사양 칩도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메타에서는 최근에 뭐 사기성 광고,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10%는 사기성 광고가 기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메타가 안 그래도 최근에 좀 부진한데 이런 논란들이 계속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는 이 여파로 또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중에 그 미국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 1년 연장하자, 일단 지금 이제 오바마 케어를 당장 중단하자라는 게 이제 공화당 입장인데, 어쨌든 이거 1년 연장하고 그 사이에 개혁안을 만들자. 그래서 뭐 그 사이 개혁안 만들어 놓은 데서 논의가 되면 이제 자기네들도 양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겠죠. 어쨌든 이런 제안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낙폭을 쭉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좀 정리해 보면, 최근에 이제 기술주 하락했잖아요. 이게 투자자들한테 기회가 된다,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셧다운이라든가 관세 논란이 해소가 되면 연말에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그 계기는 엔비디아 실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제기하는 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준에서는 오늘도 뭐 여러 인사들 발언이 나왔는데 대체로 좀 신중해요. 금리 뭐 내리는 거 당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 크리스토퍼 월러하고 이제 마이런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 다 동결해야 돼 또는 신중해야 돼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제 필립 제퍼슨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속도 늦춰야 된다. 근데 이거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춘다라는 거지 멈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보고서 판단할 거다,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증권사에서는 12월에 금리 내릴 거다, 뭐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도 안 보이고 하지만 최근에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 있잖아요. 뭐 노동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마 12월에 연준이 금리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뭐 큰 이슈들을 보면 우선 그 장 초반에 시장을 하락시켰던 재료, 그러니까 11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게 이제 뭐냐면 소비자들한테 설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 심리 어때요? 앞으로 많이 살 것 같아요? 뭐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어봐가지고 전달 대비 좋게 대답하는 사람 비중이 어떻게 커졌어, 뭐 낮았어, 이걸로 하는 건데, 오늘 나온 거는 이제 데이터가 50.3, 예상이 53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71.8이었어요. 71.8이었는데 이게 50.3까지 떨어진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는. 그리고 전달에 비해서도 지금 데이터가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난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더 나빠졌어. 그냥 소비 심리가 더 안 좋아, 나 소비 더 안 할 것 같아, 내
그 경제 상황은 불안해.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의 비중이 확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현재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걸 더 걱정하나 좀 물어봤더니 이거 이제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58.6이었는데 52.3까지. 그러니까 기대 지수는 그렇게 큰 낙폭이 없었는데 아마 셧다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데이터가 되게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셧다운 상태가 이어지게 되면 이 소비 심리가 나빠지고, 소비 심리가 나빠지면 실제로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지 모르니 내가 소비를 줄여야겠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셧다운이 종료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기 운항이 줄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추수감사절이 쇼핑 시즌이거든요. 여행 시즌이고 그때 휴가가 또 많아요. 그래갖고 근데 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휴가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행기 안 타고 뭐 자동차 타고 가까운 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소비 시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소매업체들은 타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셧다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셧다운 문제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오바마 케어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바마 케어가 뭐냐면 미국은 보험 가입 안 하면 의료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보험 가입을 의무화 일단 딱 시켜놓고 소득에 따라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전체 다 이제 보험을 가입하게 되니까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또 메디케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65세 이상 노인들이나 장애인들한테는 소득과 관계없이 자격을 갖추면 가입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공화당 입장에서는 왜 쓸데없이 재정을 지출하냐? 그리고 특히 이민자까지 지급해주는 거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아예 이거 자체 백지화하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공화당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데는 재정을 쓰는 게 맞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심은 트럼프가 오바마 되게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오바마가 가장 큰 업적이라고 주장하는 걸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게 저 이유 아닌가? 이렇게 지금 시장에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쟁점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제시한 건 오바마 케어를 일단 1년 연장해 놓고 그 사이에 이제 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하자, 개혁안을 논의하자, 어떻게 고칠지, 뭐 지울지 고칠지를 갖다 논의하자라는 입장을 제시를 했고, 공화당은 그 공식적으로 바로 입장을 밝힐 정도 시간은 없었는데 일부 의원은 거부하는 이제 메시지를 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오늘 반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선거에서 공화당이 대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중요한 선거, 지역 선거에서 다 졌거든요, 공화당이. 그럼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셧다운도 이어지게 있고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러니까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니까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될 중간 선거에서 자신들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화당이 받을 것 같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작동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막판에 시장에 올라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폴리마켓에서 나온 확률을 보면 그 12일에서 15일 사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게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이제 베팅이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길게 아예 그냥 16일 이상까지 이어질 거야 확률이 50% 훌쩍 넘어가 있었다가 이제 그건 줄어들고 다음 주에 타결될지도 몰라, 심지어는 다음 주 초에 타결될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타결 가능성에 기대감이 조금 올라갔죠.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 요게 이제 오늘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오늘 엔비디아 막판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메타 이야기는 했고, 오늘 마이크론은 하락했는데 마이크론도 제법 빠졌다가 올렸어요. 제가 새벽에 봤을 때 마이너스 2% 왔다 그 정도였는데 이제 거의 약밥 정도까지 올라왔죠. 그 웰스파고에서 이제 HBM 성장 주목해야 된다. 근데 목표주가 $300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하락했는데 그 머스크가 뭐 사업을 잘 키우고 매출을 확 올리고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5배 정도 올리면은 1조 달러까지 보너스를 주는 급여 패키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아이 저게 비현실적이지 저게 될까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본 사업인 전기차 사업은 장담 못해 이렇게 되면서 오늘 주가는 좀 하락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프리스에서 이제 코어위브 고성장 주목한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게 있고, 다음에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 계속 매출 성장하는 걸 주목해야 된다. 업종 내 탑픽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오늘은 근데 뭐 특정 보고서라든가 뉴스보다는 시장 전체의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좀 몰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시 매수하면 수익이 나더라. 근데 이번 주 주간 낙폭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4월 때도 그렇고 뭐 하여튼 여러 개 겪어보니 이제 증시가 막 논란 때문에 하락할 때는 그때가 항상 기회였다. 그래서 오늘 정도 빠지면 사는 게 맞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흐름이 좀 가동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시장이 지금 6개월 연속 올랐잖아요. 근데 6개월 이상 오른 다음에 봤더니 1개월 그러니까 7개월 차이는 확률 70% 정도에 0.5% 정도 올랐고, 이제 8개월 차이도 60% 확률에 또 1.7% 올랐고, 이렇게 이제 기간이 지나갈수록 6개월 정도 올라갈 정도의 강세장이라면 그냥 기다리면 나중에 계속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기다려도 되지 않나? 오히려 빠지면 사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일부 가동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번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확신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빅테크가 실적이 좋아서 그렇지 그 외 기업들은 실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경제 괜찮아라고 대답한 사람 비율이 있었는데, 그 비율 중에서 주식 비중, 개인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높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 괜찮은데 뭐 이런 답변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어떤 등락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증시가 최근에 조금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흔들림이 길어지게 되면 그 전체적인 소비 심리가 진짜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에 어떤 만회가 되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관련 지표는 오늘 1.8% 빠졌는데, 어제 빠진 거 반, 오늘 미국 주식시장 반 이렇게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이제 21선, 21선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요 부근에서는 좀 뭔가 가동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중요한 지지선이라서 다음 주 초에 우리 증시가 돌아서는지 여부, 그렇지 않다라면 여기서부터 한 5% 정도 추가 하락 가능성.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에서 5%면은 거의 200포인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지지선까지 내려온 상태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약을 해보면 이제 미국 셧다운 협상이 과연 세 국면이냐, 아니면은 지금 열몇 번 표결이 됐거든요. 그 뒤로도 열몇 번 더 되나? 하여튼 근데 그냥 또 하나의 어떤 표결일 뿐인지, 이게 이제 저렇게까지 뉴스 나온 거 봤을 때는 뭔가 내부적인 이야기가 강하게 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화당 쪽에서 노리는 거 뭐였냐면 그 민주당의 어떤 분열, 이걸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런 합의안이 나왔다라는 거는 야당 쪽이 굉장히 단단하게 뭉쳐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전략이 안 먹힐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냥 이걸 갖다가 적당히 자기들 거 얹어가지고 협상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실제로 봐야죠. 뭐 어쨌든 셧다운 협상 과정에서 늘 희망 고문이 반복됐었는데 이번에도 희망 고문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최근에 계속 우려 쪽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뭐라고 보냐면 이런데 금리 인하 안 한다고 이런 빌드업이다, 뭐 이런 주장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6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이 좀 불안정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이제 주초에 안정되지 않으면 뭐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린 신용이 최근에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신용 문제가 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초에 안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또 다른 양상의 투매가 나올 수 있어서 이제 좀 안정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일단 2조 5천억, 1조 6천억, 그 다음에 또 1조 원 정도 줄어들어서 이제 매도 증가되는 거는 좀 주춤하고는 있는데 순매도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순매도가, 그러니까 이제 매도가 줄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근데 어쨌든 요 흐름이 주초에 좀 더 확실하게 떨어져 주지 않으면 4천억 이상의 순매도는 시장에서 지금 감당 못한다. 이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게 이제 주로 해외 쪽에서 나온 재료들, AI 논란, 뭐 셧다운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준 거라서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를 계속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미국 주식 투자하는 이제 관점에서 그냥 사놓고 쭉 보유한 케이스, 다음에
빠진 날 사고, 하여튼 오른 날 사고, 하여튼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한 거랑, 다음에 이제 쭉 사놓고 보유한 거랑 어떤 게 제일 잘 가냐. 근데 저거는 사실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가계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부동산이 빠지면 난리가 나서 막 언론들이 막 뭐 무슨 하여튼 그 난리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 빠지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 주식 들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의 특징은 원래도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빅테크 중심으로 차별화가 되게 심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좀 꿋꿋하게 버티는 게 좀 수익이 좋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대장주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긴 한데 시장 관점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증시도 좀 그렇게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기 보유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샀다 팔았다 이런 구조가 되고 있어서 이번 어떤 4천, 5천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 지금 연기금 논란, 연기금이 주식 비중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못 산다 이런 논란 말고 좀 유연하게 대응하고 그래서 기관들도 좀 유연하게 나와서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도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는 어제 대학 동기 만나러 오산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맨날 저 만난다고 계속 서울에 오고 하는데 제가 미안해서 맨날 오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제가 오라고 한 적은 없는데 지가 와요. 그래서 미안해서 어제 얘기 안 하고 어제 내가 내려갈게 하고서 한번 내려가서 봤는데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려가면서 느낀 게 올라올 때 진짜 고생했겠다. 되게 막히더라고요. 하여튼 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좀 주말 사이에 좀 머리 좀 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웬만하면 보신 김에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고 가주세요. 예. 이제 구독자가 좀 늘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 하고 싶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